그럼 다음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과기정통위원회에서 그 이제 3차 청문회 진행했는데요. 예, 참. 그 이준수 위원장도 안 나오고 김태규 부위원장도 안 나와서 많이 김이 좀 빠졌어요. 근데 사실 2차 청문회 때 나왔을 때 뭐 답변하는 내용이나 답변하는 태도나 답변하는 태도 지적에 대해서는 뭐 너무 과하게 지적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저는 뭐 태도는 그래요. 뭐 좀 얼굴 비비는 것까지 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았느냐 뭐 다양한 이야기 있을 수 있는데 내용적 측면에서 답변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나도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은 다른 의미에서 또 안 나오긴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들 불러봐야 아무 얘기 안 할 텐데 지금 그냥 막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핵심은 지금 그 회의를 한 명당 심사를 42초 뭐 몇 초일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리 늘려봐야 1분이거든요. 그렇게 1분으로 날림으로 이렇게 심사한 거 대체 어떻게 했냐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답변을 안 해요.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답변할 권한이 없대요. 부위원장인데 자기가 했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청문회를 어떻게든 전 이거를 밝혀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저들을 어떻게 이걸 밝혀낼 수 있을지를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닐까라는 좀 개인적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민주당목 방통위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 물론 이제 여당 측에서는 그 난색을 표명했는데 처음에 입장 바뀌었어요 또. 처음에는 한 명을 자기네도 그러니까 추천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럼 우리도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해줄게 그랬더니 이렇게 약간 이랬다가 돌아서 아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취소해라.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다. 갑자기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5명이잖아요. 5명인데 한 명이 지금 탄핵이라서 직무 정지가 됐고 한 명은 아까 그 김태규 부위원장이고 3명이 야당 2, 여당 하나니까 그럼 우리 2명 임명할게. 그럼 우리도 해줄 거야? 그럼 3명이 들어가면 2대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2대2면은 뭐 못하겠네? 사실상 여기 얘기하는 식물 방통위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도 우리 거 안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거 안 해주고 3명 중에 2명 자기네가 가져가서 뭐 맘대로 하려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해줄게라고 하니까 당황했죠. 그리고 입장을 바꿨죠. 그냥 지금 아마 우리 성 부위원장이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 못 알아듣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도대체 2명은 무슨 의미고? 이게 그 방통위가 3대2 구도로 돼 있습니다. 여야가 3대2 구도가 돼 있는데 지금 2인 체제로 거의 모든 여당 2인 체제로 모든 결정을 해온 거예요. 이번 그 MBC, KBS 이사들 선임도 그랬고 바로 이 청문회가 그 선임 과정이 제대로 됐는가에 대한 청문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이진숙 위원장하고 김태규 부위원장 2명, 여당 위원 2명이 돼 있는 상황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민주당목 2명을 또 추천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2대2 구도가 돼서 그냥 지금 2대2 구도도 아니죠.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상태니까 직무가 정지돼 있고 1대2 구도에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도 한 명 더 추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대2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또 못 알아들으시겠네.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MBC 사장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바꾸고자 하고 왜 바꾸고자 하는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MBC 사장을 이 정부와 가까운 친정부적인 인사로 할 네, 그 의도가 제일 큰 거예요. 그럼 그 MBC 사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 게 이 방송통신위원회 이사들이죠. 이사들인 거죠. 이사들을 정하는 게 방통위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쉽게 설명드리면 하여튼 MBC 사장 자리를 지금 바꾸는 문제를 놓고 지금 여야가 이렇게 격돌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새로 MBC 이사들 6명을 그 방통위 원장으로 그 취임한 이진숙 위원장 취임 첫날 그 또 김태규 부위원장도 그날 임명된 첫날 둘이서 10시간 만에 80명을 추려서 MBC 이사 6명, KBS 이사 7명을 지금 선임을 한 거예요. 이거 한 시간 만에. 한 시간 만에. 한 시간 만에. 저는 뭐, 한 시간이나 10시간이나 사실 비슷해 보여요. 그거는 10시간이 걸려도 어려운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 새로 선임된 이들 이사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고 이 이사 6명을 선임한 게 효과가 있는지 효력이 있는지 효력이 없는지를요? 없는, 예. 네. 다른 지원자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뽑히지 않은 85명이 지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KBS 뭐 다 그 MBC 다. 네. 근데 그 지원자들은 아니 원래 면접 봐야 되는데 면접도 안 받고 그러니까 보니까 1시간 안에 야 그럼 한 명당 40몇 초 이거 심사 제대로 안 했네. 그러면 우리한테 왜 지원을 받았어? 이거 잘못된 거야라고 다른 지원자들이 효력정지 네.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네네. 그거를 하여튼 일단 지금 법원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할지 기각을 할지요? 받아들일지 이제 고민을 하고 25일 날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25일이요? 26일이죠. 26일이요. 26일 날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26일 이전에는 아마 결정이 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이거 신청하신 분들에 네. 대한 심사를 19일 날 다 이미 끝냈어요. 법원은. 그리고 지금 아마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이거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최민희 위원장이 뭐 2명 뭐 추천하고 말고는 사실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럼 법원에서 이걸 인용을 하면 네. 이 사람들의 6명의 그 이사로 선임된 것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본안 소송도 별도로 제기를 했거든요. 어려워, 네. 근데 일단은 본안 소송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그 가처분에서 인용된 효력이 가서 지금 기존에 있던 이사들이 이사 역할을 하고 네. 그러면 MBC 사장을 바꾸지 못하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일단은. 네네. 근데 만약 법원에서 기각을 하면 2명을 민주당 2명을 추천하거나 말거나 그냥 MBC 사장을 바꾸는 절차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죠. 진행되죠. 그 6명이 새로 임명된 6명이 지금 사장 바꾸는 그 일정에 따라서 쭉 그냥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게 지금 인용이 됐을 경우에 그게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해지는데 알 것 같습니다.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사실 과방위원장이 지금 뭐 민주당 2명을 추천한다고 하지만 바로 그 과방위원장이 지난해에 그 방통위원으로 그 민주당 몫으로 추천이 됐었다가 7개월 동안 그냥 기다리다가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월권이죠. 그러니까 추천을 한 거와 방통위원으로 임명되는 건 완전히 별개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대통령이 MBC 사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임명 안 할 수 있죠. 임명 안 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고 안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게 거의 이제 만약 모든 게 이제 뭐
이진숙 위원장이 뭐 탄핵을 당하고 또 새로운 위원장이 오거나 이준숙 위원장이 그게 탄핵이 기각돼서 다시 와서 그렇게 꾸려져도 3대2 구도거든요. 3대2 구도에서 그 3대2 구도가 정한 그 MBC 이사들 구도도 여6, 야3이거든요. 그렇게 정하면 그냥 이렇게 2인 체제가 아니더라도 여당 2인 체제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MBC 사장은 그냥 바뀌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측에서는 최후의 일각까지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지연시켜 보려는 노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박문진, 그러니까 MBC 사장을 바꿀 권한을 갖고 있는 박문진 이사를 결국 저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MBC 사장 교체를 저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방통위원은 임명을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방통위가 하는 역할이 단순히 이 이사들만 역할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통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당 소속, 보수 진영 소속 이 사람들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아까 6명 말했지만 야당 추천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성향의 목도 야당 추천목 방통위원들이 들어가서 이사를 추천을 해야 돼요. 그래 봐야 어차피 박문진 같은 경우는 9명 중에 3명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다 못 이기는 거 아니야? 그래도 3명이 들어가면 최악의 인사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거죠. 최악의 결과들을 최소한 그 방지하고 반대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냥 그 6명 임명한 거 보면은 그냥 이 사람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지? 그냥 뭐 검사 출신의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임명해가지고 보수의 입맛에 맞는 그냥 이 운영을 하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MBC 사장을 못 막더라도 교체를 못 막더라도 빨리 임명해서 이런 것도 절차들을 밟아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작년에 있었던 그 최민희 그 방통위원 당시 그 지명자를 임명하지 않은 거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만약에 그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2명에 대해서 야당목 2명에 대해서 이번에도 혹시나 지연시킨다던가 그런 행위 있으면 저는 작년 것과 합쳐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거 직권남용이에요.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한 것을 그냥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본인이 심사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부적절한 인사로 보이기 때문에 법제처에 해석을 물어봤다. 그러면서 법제처로 7개월 동안 해석을 왜 안 내렸겠습니까? 본인들이 부담스럽죠. 이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 없다고 하면은 대통령 눈치가 보이니까 그냥 안 내고 버틴 거거든요. 그러다가 최민희 의원이 안 하고 그냥 나왔다가 이번에 국회의원 돼서 또 공교롭게 가방위원장까지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MBC 사장 이거 바꾸는 거 못 막는다 하더라도 저는 빠른 절차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야당에서는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26일 날 그 일단 가처분 소송의 결과 그 법원의 결정이 가장 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근데 사실 인용될 가능성도 있는 게 그 지금 MBC 권태선 이사장하고 이사 한 분 이렇게 2명이 그 해임됐을 때 그거 역시 이제 법원에 그 해임 무효 효력 정지 그 가처분 소송을 넣어서 그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때 이유가 바로 2인 체제의 문제점을 법원이 인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부분을 기대하는데 만약 이게 기각이 되면 그냥 이거는 뭐 쭉 그냥 MBC 사장이 바뀐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MBC 사장 자리를 놓고 사장을 누구 편으로 만든 이게 사실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 아닙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민주당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이걸 안 바꿨어요. 이걸 결국 이걸 바꾸겠다는 게 지금 방송사법
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했던 뭐 이런 방문진이라든지 공영방송이라든지 이쪽의 이사들을 좀 더 늘리고 수도 늘리고 뭔가 균형을 좀 더 맞출 수 있는 점. 지금은 여당에 좀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짜여져 있는데 이것들을 최대한 늘리고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법안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안 했거든요. 왜냐면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문재인 정권과 맞는 뭔가 이런 방송사 사장을 임명하는 것을 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지금 이 방송사법 추진이라든지 이거 우리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는 사장 임명하는 거 지고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 그래 어느 정도 그 정권의 성향에 맞는 사람 임명하더라도 지금 좀 너무 치우쳐 있어. 그리고 이 과정을 하겠다고 2인 체제 운영한 거 이거 잘못됐어. 이런 것들 바로잡기 위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좀 먼 선 사과하는 것도 필요하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성 부의장 의견에 100% 동의하고요. 이게 사실 MBC 사장은 뭐 시간 문제지 바뀌는 건 뭐 그냥 바뀌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야당이 지금 그 부분에 힘을 쓰기보다는 앞으로 만약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하겠다라고 일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앞으로의 그 해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건설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뭐 MBC 사장 지금 뭐 몇 달 더 하게 하는 거 너무 어떻게 보면 작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방송사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일단 요 문제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 지금 그 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 추천 의미 있다 없다. 이건 내가 너무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해서 또 한쪽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너무 아쉬워요. 그 사실 우리 송 부의장이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걸 다 놓치고 지금 이런 방통위의 아주 그 기형적인 파행의 모습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이왕 정하려면 그 MBC 이사가 9명이고 KBS 이사는 11명이거든요. 근데 여당목만 딱 또 선임을 했어요. 그것도 참 이상한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결과가 나왔다니까 한번 볼까요? 네, 민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과 보겠습니다. 의미 있다가 그래도 의미 있다 보시는 비율이 6대4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결과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결과도 비슷하게 남성분들이 조금 더 의미 없다에 많은 투표를 해주셨고요. 다음 결과 보겠습니다. 30대의 79% 거의 80% 가까이가 의미 없다라고 투표를 해주셔서 다른 연령대와 굉장히 상반된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의미 없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그것에 좀 약간 동의를 그런 네. 건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분들은 그래도 의미가 있지는 않겠느냐 이렇게 또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순위 보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제 하나 바로 더 나가볼까요? 지금 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이제 26일 날 결과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나와야 된다가 아니고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1번 인용될 것이다, 2번 기각될 것이다.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효력정지가 인용이 되면 지금 이진숙, 김태규 두 그 위원이 그 선임한 그 새 이사들은 그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구 이사들만 이제 그 이제 그렇죠. 다시 이어가는 거죠, 기존 기존 이사들이. 이제 계속 이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거 좀 어렵네요. 아니 뭐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결과 나왔나요? 네. 네, 박문진 6인의 이사 효력 정지 처분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인용될 인용이 것이다. 될 그러니까 이 새 이사진 어. 분들이 효력이 정지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6대 4 비율로 나왔습니다. 다음 결과 보여주세요. 저건 또 네, 이것도 비슷하고요. 희망이 연령별 결과 보겠습니다. 연령별도 다를 거 없이 대부분 근데 아하. 30대, 40대, 30대, 50대가 5대 5 비율로 나왔어요. 진짜 네.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설명 듣고 선택할 걸 문제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워요. 저희가 걱정을 했는데 효력 정지가 인용이 된다는 거는 그 새 이사들 그 효력이 정지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그렇죠. 용어가 어려우니까 그러셨군요. 좀 더 자세히 설명 못해서 순위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순위 바로 아, 보겠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